자, 그러면 DC 전동기의 자극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의 방향, 다음 스테이트는 자속이고 로타는 토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자속 방향 부분하고 스테이트가 자속이고 로타가 토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가 CCW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X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가되는 그 전압은 플러스 쪽입니다. 그래서 Vmax 부분이고 이쪽 부분에는 전압 빼기 EMF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그 외부의 스테이트고 이 계좌가 생성되는 자속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그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스테이트 측이라고 그 소문자를 기입을 하면서 스테이트 자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타 자속은 이쪽이 들어가고 이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로타의 자속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타 측 자속 부분이 스테이트 쪽으로 회전을 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은 항상 90도를 가지게 되죠. 이유는 이쪽에 이제 블러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스테이트 축을 실제로 보면은 이 모터의 외부에 하우징이 있습니다. 이 하우징이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그 자속이 가면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그 자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속 방향은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공극을 통과를 해서 다음 그 대상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극 자속 부분을 기준을 해서 이 화살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구 자석을 살펴보면은 이런 크기의 영구 자석을 우리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 반으로 자른 즉시 N극과 N극과 S극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이 자석 자체의 원리가 자석의 기본적인 단위가 자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이 가지는 외부에 공기와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우리가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N극에서 S 방향이라면 우리가 N극과 S축이기 때문에 N에서 S의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리면 틀리게 됩니다. 이런 자기력선은 공극을 통해서 다시 S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자속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자속 방향을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 부분에 우리가 자속은 다음과 같이 되고 전기자 부분에 회전자 부분에 자속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구자석형 동기기와 인덕션 모터에 대해서 자극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C 전동기에서 스테이트가 자석이고 로타가 토크분을 담당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와 로타의 자속의 각이 90도가 항상 유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구자석형 동기기의 인덕션 모터의 회전의 원리가 DC 전동기와 똑같이 자석과 토크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크분 자속을 Q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좌분 자속을 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AC 전동기에서 스테이트 부분은 토크를 담당하게 됩니다. 로터 부분은 자석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구자석형 동기기에서 스테이트 부분의 자속은 화살표 방향이며 로터 부분의 자속은 아래 부분의 자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토크죠. 스테이트 부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터 부분은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터가 스테이트 방향으로 자속이 회전하게 됩니다. 영구자석형 동기기에서 스테이트에서 모든 입력이 일어나게 되며 스테이트의 자속 부분을 토크분을 발생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축의 경우 스테이트에서 들어간 어떠한 전류가 Q축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축의 자속은 로터의 자석 부분 R을 약자를 쓰게 되며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트의 약자 S와 Q, 토크분을 약으로 사용을 하며 S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C 모터의 경우에 스테이트가 D축, 로터가 Q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PMAC에서 자석 부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측에 들어가는 전류를 이용을 하여 자석분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PMAC의 회전을 보겠습니다. 이런 각도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에서 다음과 같이 90도의 각을 이루게 됩니다. 유도 전등기의 경우 경부하와 최대 부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부하 부분의 자속은 무부하 일시 로터의 자속축, 스테이트의 자속축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최대 부하일 때 스테이트의 자속분, 로터의 자속부는 90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경부하시 상황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PMAC와 동일하게 스테이트 측은 Q축, 로터 측은 D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등가 회로에서 D축과 Q축의 전류가 계좌분에 D축이 연결이 되며 2차 측으로 Q축 전류가 넘어가서 전동기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Q축이 로터 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일단 쉽게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Q축이 스테이트 측에 머물게 되며 로터 축에 자석을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회전의 회전과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봅시다. 회전된다는 것은 스테이트 측이 회전자기를 만들어내며 부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각을 이루게 됩니다. 최대 부하 시엔 따라서 D축과 Q축 부분을 항상 일정하게 크기를 가지도록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터의 자속축이 현재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축 부분, 이쪽 축 부분으로 구분하여 Q축 부분과 D축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부하시 Q축 부분을 살펴보면 Q축 전류 성분이 매우 적게 되며 D축 자석 부분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크기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축 전류가 클 때, 부하가 즉 클 때 스테이트 측에서 인가되는 전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커지게 되며, 부하가 경부하일 때 다음과 같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크기는 부하에 따라서 변화가 되며 회전은 입력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유도전등기에서 위의 모형에서는 우리가 자속각과 로타축과 스테이트축의 자속의 각이 있고, 최대 부하일 때는 90도의 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잡은 스테이트축 자속 부분과 로타축 자속 부분을 D축 성분과 Q축 성분으로 분리를 하여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90도의 각을 항상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벡터 제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AC 모터와 DC 모터의 DQ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인 경우 스테이트를 자석, AC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를 토크로 놓습니다. 로타를 토크, 로타를 자석축으로 서로 다르게 됩니다. DC 모터인 경우 스테이트가 자속 필드를 형성을 시키게 됩니다. 로타는 다음과 같은 전류를 흘려서 토크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며 토크 부분 자속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토크 부분 Q와 로타 R, 그 다음에 자속 부분 D, 그 다음 스테이터 S를 붙여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이 CCW를 기준으로 Q축이 뒤쪽에 있습니다. AC 모터인 경우 스테이트 측이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A축 방향으로, AS축 방향으로 자속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스테이트 측이 토크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분과 스테이트분 이런 식으로 해서 QS라는 첨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측에서 로타 측으로 2차 전류를 흘려서 우리가 자계를 형성시킵니다. 자계를 형성시키고 이쪽 자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축은 자석분 D, 그 다음 로타분 R을 써서 DR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DC 모터와 AC 모터는 관계가 다르게 됩니다.